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초교파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위한 영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목회 사역의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주최하고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주관하는 제49차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영적 세미나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 4천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동아시아 C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만 약 1,300명이 함께했습니다. 세미나 주강사로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사단의 간섭이 큰 이유라며 목회자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사단의 위협을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목회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미숙한 태도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목회자는 헌금을 개인적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태도도 강조했습니다. 자가 눈뜨면 기도, 아침 먹으면 기도, 점심 먹으면 기도, 저녁 먹으면 기도하는 것은 개체별적 오늘까지 단 한 번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연세중앙교회의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앞서 초교파 중고등부, 초교파 청년대학연합, 초교파 직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1975년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공식 출범한 방파선교회가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립 40주년 선교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방파선교회 총무 김영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파선교회가 지난 1975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정성균 선교사님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범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또 방파선교회의 이름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동기는 우리 장신대 67기 동기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한강교회 정은상 목사님을 후원회 회장으로 해서 발족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방파선교회에서 방파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본래는 방글라데시 신자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서 방글라데시 선교회가 그 이후에 파키스탄으로 갔다고 해서 약자가 방파 미션입니다. 네. 이 또 방파선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로 이슬람권 선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슬람권 선교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분립이 되고 또 2년 후에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로 분립이 되어서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이 광주 제중번에 우리 한국에 왔던 코딩턴 의사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방파선교회 규모가 파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50가정, 100명 가정 가까이 되다가 이 근래에 와서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가 제대로 좀 옛날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41가정, 파송이 19가정, 협력이 22가정, 76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39주년, 또 내년에는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교사가 있다면 어떤 선교사님이 계실까요? 물론 정성윤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 5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정성윤 선교사는 한국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 현실적으로는 제일 아마 선교에다 순교를 했으니까 최초의 선교자고 지금 남미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리 선교 규모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규모를 가진 문익배 선교사님 계시고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최재선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주눅들 정도로 큰 선교가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볼리비아는 유치원은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만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었고 대학교, 신학교, 병원, 선교센터, 체육관이 3,000명 들어간 체육관이 있고 60명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실업인에다가 가입해서 지금 중급 정도로 되는 그런 축구단이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최재선 선교사는 장신대를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평신도로 네. 본인이 평신도로 남았는데 아프리카의 영웅일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선교센터에 가보면 한 동네를 완전히 점령할 정도로 그런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지금 존경받는 선교사죠. 예. 이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 중에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그 고민 중에 하나로 꼽고 계시거든요. 이 방파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방파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었고요.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우리는 선교 장학금을 계속해서 매년 지급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장신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7개 신학교에 1년이면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선교 장학금 준 사람만 해도 우리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예. 그 선교사 자녀들도 거의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본인들이 많이 해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한국교회 그 선교의 좀 흐름을 보면 젊은 선교사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실버 선교사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비론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들은 옛날처럼 사명감이 술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사명감이 부족하고 네. 또 자녀들 교육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나가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자녀들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선 뭐냐면 영어권이면 영어, 스페인권이면 스페인어, 혹은 프랑스나 뭐 러시아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의 수준 가려면 엄청난 그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버는데 단시간에 선교사들은 그건 참 잘한 걸로 제가 지금 인식하고 그러나 자녀들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것이 옛날처럼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한 생각이 있고요. 그 실버 선교사들은 자녀 교육이나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원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단 언어가 그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방파선교회가 내년에 이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예산이 2억 한 5천만 원 지금 잡고 있고요. 네. 선교사들 항공료를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40주년 행사에 제일 큰 대회를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런 대회는 아직 못 볼 정도로 우리 선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출판기념 40주년 출판기념을 하고 장학 전달이 할 것이고 대회를 2간지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방과 서울에서 2번 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왜 그러냐면 한국에 나오면 큰 교회들만 다니니까 이분들이 그 한국의 농촌이나 개척교회 실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주일날을 전체 40여 가정을 다 파송해서 농어촌 교회에다 보낼 그런 교육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나누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붕이 됐고요. 또 우리는 복음을 이제 수철을 전 세계에 해야 되는데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솔직한 40년간 선교 일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부흥하려면 선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 복음 수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너무 교회적으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교 열이 좀 식어져서 앞으로 선교를 좀 열심히 좀 더 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방파선교회는 교회 개척을 비롯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 병원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방파선교회의 선교사역이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사역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가 노숙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 이웃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1회 노숙인 창작음악제를 개최합니다. 교회와 홈리스대책위는 노숙인과 비노숙인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음 달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회 노숙인 창작음악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현재 노숙인과 노숙을 경험하지 않은 봉사자들이 함께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음악을 통해 노숙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노숙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는 한 노숙인은 노숙인들에 대해 극소수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며 노숙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제1회 노숙인 창작음악제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홈리스 대책위는 노숙인에 관련된 정책 개발, 교육 인식 개선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장총회는 동독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니콜라이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 독일의 통일이 시작됐다며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통해 기장 소속 교회들이 매주 평화통일 기도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는 다음 달 10일 시작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기장총회는 기도 행진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와 더불어 전국 25개 노회와 기관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각 장소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 같은 기도운동이 각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또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에서도 동시에 기도 행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담임 이경훈 목사가 주강사로 진행한 2014 아바드 리더 컨퍼런스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청원 진주초대교회의 성장 노하우를 공개하고 아바드 리더 시스템 적용 사례 소개와 대예배 재현 등이 진행됐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청원 진주초대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도 훈련 과정으로 전도반, 새가족반 등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 강사인 이경훈 목사는 성도 양육의 대안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경훈 목사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육원장이자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제17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다음 달 9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신바람 행복축제를 개최합니다.
힐링을 통해 신바람 나는 삶을 주제로 열리며 전국 순회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단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의 영성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감은 이단에 대한 책자 보급과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기초교육 교재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세대학교가 다음 달 11일 개강하는 제3기 영어 주일학교 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도사 양성과정은 총 15주간 진행되며 드라마와 뮤지컬,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부흥의 DNA 예배를 주제로 진행되는 예배목사 아카데미 10기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2일에 시작되는 봄학기와 9월에 시작되는 가을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 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구름이 많은 가운데 먼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주말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